60세가 넘으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신다면 이미 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심장과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음식은 단순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탄력성이 향상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심장과 뇌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혈관 건강 음식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료법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EPA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신경 쓰시는데 중성 지방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성 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6% 낮았습니다. 또한 뇌졸중 위험도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일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이니까 믿고 드시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한 번에 100-150g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견과류나 아마씨로도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지만 생선에서 얻는 EPA와 DHA가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우면 냉동 생선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참치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단순한 과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45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또한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바나나가 바로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바나나 2개 정도의 칼륨을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10mmHg 낮아졌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칼륨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바나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약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다른 칼륨 공급원인 토마토나 시금치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히 섞여 있어 혈당 상승이 완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에너지 공급원 역할도 해줍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껍질째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항산화 성분의 보고인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해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이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블루베리가 바로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연구진이 93,000명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위험이 32%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의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혈관의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런 효과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보존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80-100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시리얼과 함께 드시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부담스럽다면 딸기나 체리 같은 다른 베리류로 대체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가 가장 높습니다. 블루베리는 산도가 있어서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마그네슘의 왕이라 불리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하니까 아몬드로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아몬드 30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1일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아몬드 42g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평균 7%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현저히 개선되었고 혈관 확장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아몬드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는 가공되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제품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0-30개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에 공복에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 씹어서 드셔야 소화가 잘 됩니다. 아몬드를 갈아서 아몬드 가루로 만들어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몬드 우유도 좋은 대안이지만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음식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아몬드 요구르트를 드세요. 바나나 1개를 슬라이스해서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고 아몬드 5-6개를 부숴서 뿌리면 완벽한 혈관 건강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까지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조합은 영양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좋은 지방,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어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침 식사를 하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으실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활용하세요. 고등어 구이나 꽁치찜을 일주일에 2-3회 드시면 됩니다. 생선 요리가 부담스럽다면 참치 통조림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기름 대신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샐러드에 참치를 넣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채소의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우시면 생선 기름 보충제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식품이 가장 좋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조합하세요. 오후 3시경 혈당이 떨어질 때 아몬드 10개와 블루베리 1줌을 함께 드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간식은 단순당이 많은 과자나 빵보다 훨씬 건강하며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천연 당분과 좋은 지방,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회사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직장인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며 동맥 경화를 촉진시킵니다. 가공식품에는 숨어있는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80%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면 밤새 진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우선적으로 마시세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물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전후로 앞서 소개한 음식들을 섭취하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20세 젊다고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면 계단 오르기라도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우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혈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독서나 음악 감상도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도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자주 보세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완전한 금연금주가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주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하니까 주변에 금연 금주 의지를 알리세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혈당은 당뇨가 없더라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 기록하시면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80mmHg 이하입니다. 혈압이 13,085mmHg 이상이면 고혈압 전 단계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인 김모 씨는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소개한 4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30mmHg나 떨어졌습니다. 이완기 혈압도 100에서 8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의사도 이런 개선은 쉽게 볼 수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바나나, 아몬드 요구르트를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생선 요리를 주 3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섭취했습니다. 동시에 짠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산책을 병행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혈관 나이가 젊어졌고 현재는 약물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계단 오르기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63세 박모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식단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마그네슘이 많은 아몬드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8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개선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체중도 7kg 감량되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의사로부터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할 뻔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박 씨의 성공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한두 달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혈관 건강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4가지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입맛이 바뀌면서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공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느끼하고 짜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충제입니다. 오메가3 캡슐이나 마그네슘 정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가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보충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를 우선시하세요. 자연식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충제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을 한 달간 꾸준히 섭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6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투자이지 지출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음식값은 정말 저렴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일 커피 한 잔 값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에 따라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생선탕으로 드세요. 바나나는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고 아몬드는 보관이 용이해 언제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절 음식과 조합하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봄에는 냉이나 쑥과 함께, 가을에는 단풍나물과 함께 드시면 계절의 맛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활용하면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게 먹는 것이 몸에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도 되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 모두의 자산입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면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요리를 함께 만드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양 지식도 전달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요리법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생선은 구이, 찜, 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드시고 바나나는 그냥 드시거나 요구르트, 오트밀에 넣어 드세요. 블루베리는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도 그냥 드시거나 갈아서 음식에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 요리법을 찾아보시거나 요리책을 참고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세요. 식당에서도 생선 요리를 우선 선택하고 견과류가 들어간 샐러드를 주문하세요. 과일이 포함된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씩 의식적으로 선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외식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메뉴를 고를 때 나트륨 함량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조미료를 적게 넣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외식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뷔페에서는 생선 코너와 과일 코너를 먼저 이용하시고 샐러드 바를 적극 활용하세요. 건강한 선택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집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선은 수은 함량을 고려해 주 3회를 넘지 마세요.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으니 당뇨가 있으시면 하루 1개로 제한하세요. 아몬드도 하루 30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특히 주의하세요. 견과류나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체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오메가3는 아마씨나 호두로 대체하고 마그네슘은 시금치나 현미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토마토나 감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대체제를 찾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처음 드시는 음식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 섭취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칼륨 보충제와 함께 바나나를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바나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시면서 조절하세요. 약물 복용 시간과 음식 섭취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장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이니 구입 즉시 조리하거나 냉동 보관하세요. 바나나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너무 익지 않게 주의하세요.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하고 아몬드는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올바른 보관으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시고 아몬드는 습기를 피해야 산패되지 않습니다. 생선은 얼음과 함께 보관하시고 바나나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씻지 말고 보관했다가 드시기 직전에 씻으세요. 조리 시 주의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는 고온에서 오래 익히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세요. 바나나는 갈변을 방지하려면 레몬즙을 약간 뿌려주세요. 블루베리는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살짝만 데치거나 생으로 드세요. 아몬드는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지만 영양소 손실이 있으니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기구도 중요한데 테프론 코팅된 팬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팬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바나나와 아몬드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점심에는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블루베리 요구르트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저녁 8시 이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천천히 드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드세요. 식사는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면서 드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알아두세요.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혈액 점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여름에는 땀으로 칼륨이 많이 빠지니 바나나 섭취를 늘리시고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 혈압 변화에 주의하세요. 계절마다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니 영양 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겨울에는 비타민 D 부족이 올 수 있으니 햇볕을 쬐시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 바나나 대신 사과를 드세요. 담석이 있으시면 견과류 섭취를 조심하시고 통풍이 있으시면 생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면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와 함께 생선을 드실 때 주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식단이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세요. 자가진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박을 재어보세요. 정상 맥박은 분당 60-100회입니다. 불규칙하거나 너무 빠르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발목 혈압을 재어 팔 혈압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낮으면 하지 동맥 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혈관을 만져보시면서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 전에는 바나나로 에너지를 보충하시고 운동 후에는 생선이나 아몬드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운동 강도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이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시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화와 운동복도 편안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운동 일지를 작성하시면 진척도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혀두세요. 심호흡, 명상, 요가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수면의 질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2도로 유지하시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좋은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서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한 달에 2-3kg씩 천천히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체중계보다는 허리 둘레를 재어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을 늘리시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시다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가 진단이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혈관 건강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면 누적된 효과가 놀라울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10년 후에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 관리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심장과 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4가지 음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